예, 어제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가 국내 확진자보다 많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해외 코로나19 상황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해외 유입이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시 기준 중대본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었는데 그중에 해외에서 유입된 또 확진된 사람이 5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보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숫자가 뒤바뀔 정도로 해외에서 역유입 확진자가 많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추세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저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그 국내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유럽 쪽에서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미국 쪽에서는 하루에 한 2,500명 정도가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통계를 보게 되면 신규 환자 100명 중에 51명이 이런 해외 유입 환자들입니다. 이 비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입 인구들이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지역세 감염의 또 다른 방아쇠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유럽발, 미국발 해외 유입 인구들에 대한 철저한 이 검역 활동을 통해서 국내에서 새로운 지역사의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입국자에서의 확진자 내용을 좀 보면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만 해서 확진자가 지금 13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내일부터 정부에서도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하고 무증상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유럽발 입국자 좀 차이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유럽발 입국자는 무증상자인 경우에도 집으로 돌아가서 3일 내에 무조건 그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 무증상자 경우에는 이런 진단 검사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가격리만 하라는 건데 왜 이런 차이를 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는 1,000명이고요. 네. 미국발은 2,500명입니다. 한 2.5배가 더 많고요. 또 유럽 쪽에 있어서의 그 이런 환자 발생 양상이 미국보다는 아직은 훨씬 높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은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제 공항에서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일단 자가 조치, 귀가 조치한 후에 자가 격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한 15,000건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물량을 또 적절하게 소화를 해야 되고요.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단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그 증상이 없는 분들은 자가 격리가 있은 이후에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이 격리 조치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했죠. 예, 해외 유입이 걱정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럼 자가격리를 조치했으면 그 자가격리를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들도 뭐 동선을 숨긴달지 거짓말을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경주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 총리가 무관용 원칙 적용하겠다.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강제로 출국시켜버리겠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국내에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그 방역 당국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잘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부의 분들이 또 이런 자가격리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가족 감염이라든지 또는 지인들에 대한 감염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은 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 협조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벌금 300만 원을 이제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4월 1일부터는 이 조치가 강화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꼭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분들은 이 14일 동안 절대로 외부 활동을 중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유럽발 입국자 그리고 미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진단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좀 더 늘려야 되느냐라는 두고는 의견이 여러 가지 좀 분분한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방역 당국이 하루에 이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한 15,000건 정도로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의료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그런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그 해당 국가의 이런 코로나19 환자 발생 양상을 검토를 하면서 네. 필요하게 되면은 전수조사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상황을 따라서는 추가로 또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추가할 필요는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해외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해외에 처리하고 있는 여행객들, 뭐 봉사자들, 교민들 생계도 접고요. 네.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민들끼리 이제 스스로 뭐 전세기편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정부에서 일부 국가는 이제 내보내 주는데 전세기를 정부에서 내보내 주는 경우도 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이 네.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이 해당 지역 내에서 우리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항공사나 또는 국제 항공사와 접촉을 해서 항공기를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 공항이 폐쇄가 됐다든지 또는 적절한 그런 항공기를 수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외교부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은 그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에서 전세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전세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항기도 제공하는 것들도 지금 군용기요?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검역 조치라든지 예. 또 이들이 입국했을 때 어떤 격리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다 전제가 되는 것을 그렇겠죠. 하고 전세기라든지 이런 항공기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느 알고 정도 있습니다. 그 현지의 사정도 고려되고 인력도 그러니까 들어올 분이 좀 굉장히 좀 숫자가 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소수의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세기를 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독 전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그 다른 이 전세기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제 탑승할 수 있도록 다른 하는 나라의 전세기. 예, 소위 말하는 우리 자동차 카풀 하듯이 이런 항공기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세기도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군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발표는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완치율이 40%입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당분간 이런 완치자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네. 분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완치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초기부터 경증 환자들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격리되면서 병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을 보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경증 환자들은 좀 더 빠른 그런 치료 기간으로 이제 완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환자들이 치료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실제 우리가 그 2월 18일 이 신천지 교회 그 대규모 집단 발생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진단을 받았던 분들이 또 상당수가 경증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그분들이 다 이제 완치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완치 판정이 좀 늘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조금 초반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 같아요. 초반에 0.4% 정도인데 네. 지금 1.38 정도 이렇게 네. 올랐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고령의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나라, 이탈리아는 10%까지 갔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명률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고령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3% 정도라고 돼 있죠. 지금 독일이 한 0.4%, 스위스가 한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유럽이 이들 국가는 일단 그 이 질병 유병 기간이 짧습니다. 앞으로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치명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의료진들의 현실적인 그런 노력 그리고 또 경증 환자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한 1% 정도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10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총 9,241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에서는 3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세 자릿수로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다시 또 10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좀 확진자는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지역 사회 내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런 사람들이 워낙 그 골고루 이제 분포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그 환자들이 어디선가 또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또 일시에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가 이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104명이 추가됐는데 그중에 30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에 확진자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확진자는 74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6명,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14명, 서울 13명, 경북이 12명입니다. 대구가 계속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또 뭐 물론 신천지 대교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구시에서 요양병원 또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히 그중에 간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간병인들이 누구보다 환자들과 밀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지역세 감염이 시작되는 시점,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집단 발병 양상, 그 시점에서 이미 정부는 이런 이 요양시설 또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까지는 좀 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요양병원 그리고 또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다행히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될 수 있고요. 요양병원도 이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집단 발병 양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시에서 이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간병인 3천여 명이 대상이고 총 73개 병원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다양한 요양병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적인 이 간병인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현재 우리 국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요양병원에 일단 종사자 중심으로 확진 검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로 인해서 그 시설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까지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방역 당국은 하나하나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들이 그런 위험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환자들의 뭐 의심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후각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유럽이랄지 쪽에서 증상으로 후각을 느끼지 못한다, 상실했다, 마비됐다 이야기했는데 대구시 의사에서 몇몇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실제 후각과 미각 상실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직접 여쭤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 상실되는 거고 정말 이게 그 코로나19 증상 중에 하나인지 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사항인지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겨울철에 뭐 독감을 앓는다, 뭐 감기를 앓는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후각이 조금 그 신경이 마비가 돼서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증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증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해서 대구시 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확진 판정받은 환자들을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한 15% 정도 수준에서 15%. 후각과 미각이 이제 이 마비가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이런 현상은 미국이나 다른 영국에서의 그 환자 분석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증상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또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의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코가 막혀서 후각이나 뭐 미각을 잃는 그런 느낌이랑은 다르게 코는 정상적으로 좀 숨을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각과 미각이 안 느껴지는 뭐 그런 증상인 건가요? 신경에 일시적으로 이제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가 막혀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은 일단은 그 분비물 자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단 시약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진단 시약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걸 문의를 하고 요청한 나라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 장비를 신뢰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대로는 또 해외에서는 그만큼 이런 장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5개 이 시약 그 제조업체들이 신속 이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국내에서 환자들을 확진하는 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 하루에 한 15,000명 정도, 현재까지 32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아주 이 획기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검사 자체가 그 이 리얼타임 PCR이라는 진단기를 통해서 하는 검사 방법이어서 그 실제 질병이 있는 것을 있다고 검사하는 것, 네. 또 없는 것을 없다고 검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퍼센티지가 95% 이상 되는 아주 높은 거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가 현재 한 86개국으로부터 지금 이 수출 문의가 들어와 있는 예.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일단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유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의학은 어떤 실적이 있고 그 실적이 검증받으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그 검사 실적이 이미 32만 건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 세계에서 이 진단 이 시약을 계속해서 찾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각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SOS를 요청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외국 국가들이 한국의 감염 확산 추세의 그 곡선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고 네. 합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사실은 의료 체계가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그 각국의 특히 이제 중요한 곳들 가장 네. 심각한 곳들의 어떤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이후에 이태리 그리고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그 상당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초기 단계의 과다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가 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망 환자가 더욱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환자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네.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으로 별도로 이제 관리가 되니까 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 병상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면서 그 해당 시설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조치들, 예를 들어서 뭐 호흡기를 장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유럽들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이런 분류 체계부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수의 그 사망자들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단시약 개발 업체 대표가 4월 중순이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진단시약이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변이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중국에서 예.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19 환자를 통해서 얻은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분석해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변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이가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감염력이라든지 치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 변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아. 또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환자들을 통해서 채취한 그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혹시라도 국내에서의 이런 이 바이러스의 양상과 또 다른 나라에서의 바이러스의 양상이 차이가 있는지를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런 변이가 우리 진단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치료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사망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어제 한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또 한 번 네. 가슴 철렁 내려앉았던 국민들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실시간 검색어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한타 바이러스는 그러면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도 이미 나온 백신이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미 예. 오래전에 이 한타 바이러스라는 일종의 유행성 출혈열인데요. 예.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이미 좀 환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국내에 이제 들쥐가 있습니다. 들쥐요? 쥐를 통해서 이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질병이 이제 있죠. 그 감염이 되는데 예. 국내에서는 이미 가을철에 특히 이제 농사 추수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이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주사가 보건당국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을철에 발생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 교수님 그 백신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국내 DNA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영장류 실험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저는 영장류 이 말에 좀 네.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했는데 지금 영장류를 실험을 했다. 그 대상은 또 뭐고 이거 실험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볼 수 네. 있는 겁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 백신을 제조하는 이제 기업들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이제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DNA 백신을. 예. 그래서 그 DNA 백신을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네. 가장 인간의 유전자와 유사한 그런 그 동물이 이제 영장류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뭐 침팬지라든지 그렇죠. 원숭이 이런 예. 종류가 되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영장류 실험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후보 물질인 DNA 백신을 이제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백신의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 검증하는데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가 상당히 이 인간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장류 실험이 끝나면은 빠르면은 6월 정도에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도 계획을 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동물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예. 또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와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네.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있고요. 잘만 맞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기대를 네. 해봅니다. 4월 6일 이제 초중고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방역 당국은 글쎄 아직까지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다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연장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좀 만들겠다. 그래서 일상 네. 방역에 관한 다른 또 특별한 대안, 지침, 대책을 좀 만들겠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기구의 성격 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합의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강제적인 그런 봉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책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에서의 봉쇄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현재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접촉을 피함으로써 연결고리를 자르는 것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상당히 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예. 혹시 다른 이런 감염병이 나오더라도 하나의 지침 교과서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네. 부분이랄지 이런 합의 기구를 만든달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의 유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 우리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 어느 분들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와 또 이런 사회적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당시에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런 이 정책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국에서는 4월 6일 개학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4월 6일 개학 괜찮겠습니까? 뭐 다들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과연 언제부터 학교를 보낼 것이냐. 뭐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발생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밀접된 생활이 장기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역사회 확산의 어떤 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걱정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단계적인 계약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온라인 수업을 또 하면 어떠냐 뭐 근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예. 우리가 지금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인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학생들 그리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3주간의 적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다는 하나의 어떤 평가, 그 어떤 이 지침, 잣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도 마스크 오브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등록 끝자리, 그렇죠? 출생년도 4번과 6번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마스크를 제대로 구입 못하셔가지고 어려움이 네. 있다 이런 말씀 개인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요즘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아니 조만간 좀 네. 달라질 거다.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늘 거다 하고 또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도 좀 주 3회, 주 3장으로 네. 이렇게 좀 확대될 거다. 주 3회로 받을 수 있겠다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숨통이 좀 틀릴 것 같다고 저도 주말에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2개를 구입했는데 정말 꼭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합격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예. 지금 마스크 잘 차고 다니고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주 4회 공급할 수 있도록 주 4개 예, 일인당 공급할 수 3, 3회. 있도록 그렇게 예. 말씀을 주셨어요. 예.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마스크를 또 필요로 하게 되니까 현재 아이들은 소화용 마스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주 3회로 이제 또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정되고 일상생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이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